2017년 국내 전기차 판매량이 1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많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급격한 신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기차 판매량이 소비자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시장은 대부분 정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보조금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좌우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광풍과 같은 폭발적인 관심이 이제 지대하기 때문에 내년도 전기차 시장도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6년 여름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일렉트릭이 시장에 나오기 전까지는 전기차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기차가 2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게 되면서 점점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끌게 되었고요.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쉐보레 볼트 EV가 거의 400km 가까이 주행할 수 있는 차량이 등장하게 되면서 전기차의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기차를 구매하기 위한 필요한 전략, 사항, 그리고 내년에 출시될 전기차들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전기차들이 시장에 어떤 차들이 있는가를 알아보고 또 2018년 출시할 새로운 전기차들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 지금 판매되고 있는 전기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맨 왼쪽에 아이오닉 일렉트릭, 소울 EV, 그리고 BMW i3, 그리고 르노 삼성의 SM3G. BMW i3와 SM3G 같은 경우에는 차량에 큰 변화 없이 배터리 용량을 한 50% 정도 늘려서 주행거리가 200km를 조금씩 넘게 되는 상황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쉐보레 볼트 EV하고 테슬라 모델 S 거의 300km 후반대를 주행할 수 있는 두 차량이 되겠습니다. 장거리 주행 가능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내년에 어떤 차들이 출시될지 한번 새롭게 예상해 보겠습니다. 내년은 제법 장거리 주행이 가능한 흔히 2세대 전기차라고 말하는데요. 한 300km 이상을 주행 가능한 차량들을 2세대 전기차라고 흔히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서 코나 전기차하고 니로 전기차가 출시될 건데요. 이게 300km 후반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차량만 봤을 때는 아무래도 니로 전기차가 더 효율적이고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량 실내 공간도 니로가 훨씬 넓고 그래서 아무래도 사용자 편의성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테슬라에서 SUV 형태로 나오는 모델 X가 되겠고요. 출시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가장 왼쪽에 있는 닛산 리프가 있는데 닛산 리프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판매된 전기 차량 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차량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디자인으로 출시한 닛산 리프가 또 어떤 효율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랫부분에 보면은 제규어가 사상 최초로 만든 전기차가 되겠습니다. 아이페이스가 되겠는데요. 이것도 내년 하반기 정도에 출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크게 관심이 가는 특별한 차종 중에 두 차종을 들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장거리 주행이 가능하고 SUV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을 국내에서 형성할 것 같고요. 차량 가격은 고가로 예상합니다. 제규어 아이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경쟁 모델을 테슬라 모델 X라고 보고 있는데요. 모델 X가 1억대 1억 원 정도 배터리 용량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넘는 가격으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규어 아이페이스 같은 경우는 8만 유로 그 정도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면 두 차량에 대해서 간단히 영상으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모델 X입니다. 모델 X 특징 중에 하나죠. 갈매기처럼 양쪽으로 열리는 도어를 가졌습니다. 2열 도어가 이렇게 열리게 되고요. 이 차량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것 같으면 7인승으로 좁지만 7인승으로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2열 뒷공간이 3열 공간을 폴딩해서 트렁크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도 있고 또한 3열을 폴딩해서 올린 다음에는 6인승, 7인승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패밀리용으로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요 옆에 지금 영상 보면은 3열을 세운 상태에서의 공간입니다. 3열을 세워도 제법 크진 않지만 적당한 공간을 짐을 실을 수 있는 화문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제규 역사상 처음으로 만드는 전기차인 아이페이스입니다. 아이페이스 같은 경우는 F페이스하고 상당히 유사한 차량입니다. 전장은 4.6m 되고 폭은 한 1.9m 정도 되고요. F페이스보다 좀 더 차체가 낮았습니다. 실제로 보기에도 제가 직접 가서 봤는데요. 굉장히 차체가 낮아 보입니다. 특징을 들 것 같으면은 듀얼 전기 모터가 프론트 엑셀하고 리어 엑셀에 각각 장착되어 있습니다. 배터리는 하단부에 쭉 깔리게 되겠고요. LG화학의 파우치형 배터리가 들어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배터리 용량이 90kWh로 상당히 크기 때문에 장거리 주행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실내 특징 중에 하나는 휠베이스가 아주 넓습니다. 차량 크기에 비해서 훨씬 넓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F페이스보다 한 10cm 이상 더 넓고 BMW 7 시리즈에 비해서도 휠베이스가 좀 더 넓다고 합니다. 따라서 2열 공간이 꽤나 넓은 쾌적한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기차만 있는 게 아니고요. 아주 소형, 국내에서는 초소형 전기차라고 불리는 차량들도 판매가 가능하겠습니다. 지금 이쪽 네 종류의 차량인데요. 세 종류는 이미 국내에서 지금 인증을 다 거치고 판매를 시작한 차량들입니다. 가장 왼쪽에 대차모터스의 다니고하고 꽤나 비슷한 르노의 트위지가 되겠고요. 이거는 샌미시스코에서 판매하게 될 D2라는 소형차가 되겠습니다. 요 위에 거는 캠시스의 P100이라는 초소형 전기차인데요. 이거는 내년 한 중반기 정도, 여름 정도에 판매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8년 출시될 전기차 중에 가장 기대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쉐보레 볼트 EV하고 니로 EV, 니로 전기차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제법 긴 장거리 주행이 가능하고요. 또 실내 공간도 제법 여유롭게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 모델 X나 모델 S 그리고 제규 아이페이스는 고가를 유지하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판매량이 아주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으로는 전기차 구매 시 가장 반드시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대중적인 인기에 따라서 전기차를 그냥 확 구입해버리면 큰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이 차종을 따지기 이전에 먼저 생각해 충전 가능 여부부터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집 주변에 충전이 가능한지 충전 시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 정도까지 되면은 이동하면서 충전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 고속도로의 모든 휴게소에 다 고속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고 이미 설치돼서 시범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이동하면서 충전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다만 전기차가 올해도 많이 판매됐고 내년에도 많이 판매되면 차량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거기 전기차 충전에 따른 서로 전기차 사용자들끼리 충전에 대한 경쟁은 제법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2018년 정부 보조금 정책,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겠는데요. 얼마 전에 예산이 통과해서 원래 예상했던 한 3만 대 정도로 예상했는데요. 다소 줄어든 2만 대로 확정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전기차가 계약자 순서대로 이렇게 보조금이 지급되는 게 아니라 차량이 인도순으로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 정도에 전기차 차량 인도 시기가 제법 빨라질 것 같고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제법 빨리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도에 그 전기차 보조금으로 확보된 예산이 14,000대였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10,000대 조금 넘게 판매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차량이 인도되지 않은 물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2월돼서 2018년에는 약 2만 대에서 2만 3천 대 정도까지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근데 전기차에 일반 차량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저속 전기차도 포함됩니다. 여기 작년 내용인데요. 전기차가 두 종류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고속 전기차, 하나는 저속 전기차로 나뉘게 됐습니다. 따라서 보조금이 국가에서 지급하는 양이 제법 다릅니다. 저속 전기차는 578만 원이 지급되고요. 고속 전기차는 1,400만 원이 지급되겠습니다. 하지만 내년 같은 경우는 1,200만 원으로 보조금이 조금 삭감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전기차가 총 보급될
예상 대수가 2만 대이기 때문에 이런 초소형 전기차들도 2만 대에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일반 차량을 구매하시는 사람들은 좀 더 빨리 서둘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차량에 대한 자기가 원하는 차량에 대한 차종을 먼저 선택하시고 내년 1월달 정도에 환경부에서 발표할 전기차 보조금 신청을 받을 때 재빠르게 움직여서 전기차 구매를 해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전기차에 대한 구매 전략, 차량 크기별로 생각해 보겠는데요. 먼저 전기차를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면 그 구매자 중에 자기가 원하는 차종의 차량의 크기에 따라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소형차나 집에서 세컨카로 구입을 원하신다면 다양한 차량들을 고를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전기차, 국내에서 판매된 전기차가 소형차에 가깝습니다. 소형차나 준중형차 정도의 사이즈이기 때문에 전기차를 선택하면 되겠고요. 그렇지만 이제 준중형을 넘어서는 대형이나 SUV,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카니발 같은 차량을 원한다면 다소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중형이나 대형차는 배터리가 고용량이 탑재되어야 하고 또한 고출력의 모터가 탑재되지 않으면 이 차량들을 제대로 운영하고 충분한 주행거리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2, 3년 정도 더 구매를 미루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차량을 구매해야 되겠다 한다 싶으시면은 기존에 있는 디젤 차량을 구매하시는 게 낫고, 또한 정의 디젤 차량이 싫다 그래서 가솔린 차량이고 특히 전기로서 쓸 수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보조금은 전기차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지만 5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충전 시설을 이용해서 가까운 근거리를 출퇴근하면서 전기차로 이용할 수 있고 전기차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대안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 모델 S 같은 경우 이미 상당히 큰 대형급은 아니지만 중형 이상, 소나타보다 더 큰 차량이기 때문에, 하지만 가격이 제법 고가입니다. 따라서 차량을 선택할 때 자기가 대형 차량이다 싶으면 고가를 선택하든지,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 할 경우에는 잠시 한 2, 3년 더 기다리거나 현재 있는 차량들, 화석연료차, 디젤차나 이런 차량들을 계속 이용하는 게 더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내년 2018년 전기차를 구매를 계획하고 있다면 고가의 차량을 선택하는 거면 비싸도 관계없다면 테슬라 모델 S나 제규 아이페이스들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보조금을 받고 차량을 선택해야 된다면 볼트 EV, 쉐보레에서 383km 갈 수 있는 볼트 EV 하고 코나 전기차 또는 니로 전기차가 나올 건데요. 이 차량들이 출시됨과 동시에 재빠르게 보조금 신청을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예상 수요는 제법 2만 대 이상, 3만 대, 4만 대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은 2만 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차량을 결정하고 무조건 장거리 주행이 필요하다는 차량이다 싶으면 볼트 EV 또는 니로 전기차를 신청을 하는 게 좋겠고요. 장거리 주행차, 전기 주행차가 필요치 않다 싶으면 기존에 있던 200km 정도 갈 수 있는, 이미 판매하는, 빨리 주문하고 빨리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을 선택하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내년 전기차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잠시 알아봤습니다.